안녕하세요. 혹시 시험에 탈락하거나 실패하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저는 20대 때 총 8번의 국가고시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6번. 2번만 합격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패했던 시험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4가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저는 총 8번의 시험을 봤는데 수능 3번, 편입시험 3번, 공무원 시험 1번, 임용고시 1번입니다. 총 8번. 그 중에서 6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시험에 실패한다.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혼자 준비하기. 혼자 준비하면 반드시 시험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의 반대는 뭘까요?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관계 스트레스나 식사나 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혼자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물론 처음 1, 2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열정과 목표의식이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반드시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쟁의식도 생기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준비하는 거. 혼자 준비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시험에 실패하는 2번째는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피하기입니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합격을 한다는 건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들도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은 거, 눈물 나게 피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거. 제일 어렵고 제일 헷갈리는 거 그거. 저는 그거를 다 피했었어요.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막 뿌듯해지는 것, 다 알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 있죠? 매일매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시험 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의 효능감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아주 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는 가장 하기 싫은 것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실패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외웠던 것을 다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웠어요. 방대한 양이 있잖아요. 다 방대한 양을 외웠어. 그리고 또 외워. 그런데 지난달에 외웠던 거를 펴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저는 책을 보면 다 알잖아요. 책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책을 덮은 상태에서 절대로 피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한 달 전에 외웠던 걸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계속 떠올려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는 걸 절대로 책을 보면 안 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게 생각날 때까지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합격했던 시험 2개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6번의 불합격했던 시험에선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았겠죠. 다시 요약을 하자면 며칠 전에 외웠다고 확신했던 내용을 책을 펴지 않은 상태에서 흰 종이에 절절절절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생각나도 절대로 책을 펴지 않고 10분이고 30분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 속에서 그 내용들을 꺼내와야 됩니다. 너무 괴롭죠. 발꼬락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괴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 1시간 내는 생각이 안 나. 그럼 책을 폈죠? 그 부분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형광펜으로. 그 색깔만을 바로 시험 전날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색깔이에요. 제가 합격했던 시험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했던 시험은 이 과정을 모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아는 것만 아주 주구장창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웠던 거 다시 보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전에 공부 장소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시험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땐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라면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독서실,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장소입니다. 익숙한 장소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소를 바꾸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버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째 편입 시험을 공부할 때 되게 좋다는 토플 학원이 있었어요. 박정어 학원이라고. 논현동에. 그래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적응하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리더라고요.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절대로 장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불합격했던 시험들의 공통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피하시면, 이 4가지를 반드시 피하시면 여러분들 국가고시든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1번 혼자 준비하기 안 됩니다. 2번 가장 하기 싫은 것 피하기 안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3번 외웠던 것 다시 보지 않기 너무 하기 싫죠. 반드시 외웠던 것 책 펴지 않고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4번 공부 장소 바꾸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천이 어렵죠. 제가 8년 동안 국가고시 8번을 준비를 하고 총 6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피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필수 조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이 소중한 실패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